네, 다음으로 본교 교육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입학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의 설문을 참고해서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대해서 아까 인사드렸던 교무부장이신 김범석 학생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무부장 김범석입니다. 네, 저는 학교 교육활동 소개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사전에 질문을 이제 막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봤더니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전 질문을 이제 다 읽다 보니까 이 사전 질문에 맞춰서 모두 다 답을 해드리려면 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6가지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성과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많이 또 질문이 있었어요. 경기과학공은 도대체 어떤 과목을 배우느냐. 사실은 이제 다른 질문이랑 이제 통합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사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거기에 교육 계획서가 떠 있는데 여기에 모든 교육 과정과 학교에서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 보셨으니까 보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좀 중요한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 연구, 특별활동 이 3가지를 다 채워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아예 졸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저 3개의 교과군에 졸업 학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재고로 전환한 이후부터 계속 학점제, 대학하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점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일반고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1학년부터 학점제를 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제 학점제를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려면 149학점을 채워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가 있는데 20학점의 연구와 현장 연구 5학점, 그래서 총 25학점의 연구를 해야만 졸업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특별활동에 해당되는 이 시간들을 다 채워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교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는 3개 교과군인데요. 일반 교과로 국어, 사회, 한국사, 외국어, 예체능 이 과목들이 있고, 일반 교과는 거의 다 필수입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교양에 가장 필요한 인문학적인 소양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 교과를 필수로 다 두고 있고요. 그리고 교양 교과로 과사처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일반, 지속가능,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런 과목들로 학생들을 이수하는데요. 무엇보다 사실은 이 전문 교과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3학기에 걸쳐서 저희가 필수로 학생들이 이제 듣는데요. 물론 수학 같은 경우에는 1, 2, 3, 4에서 4학기 동안 필수로 있고, 과학, 정보 과목은 3학기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목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죠? 과학 과목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개 물론 뒤에 이제 선택 과목 교서도 굉장히 많고, 또한 정보도 그런데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실제 이제 일반 과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 다 전혀 다르고 교재도 다 다르고, 이제 입학해서 처음부터 이제 안내받고 할 때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정 도서가 아닌 다른 전문 도서들을 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4학기 때부터 기본 선택과 심화 선택으로 이와 같은 과목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과정에 있는 과목들입니다. 거의 다가. 그리고 특히 심화 선택 같은 경우에는 AP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이걸 이제 이수를 했을 경우 본인이 대학에서 거의 이제 이스트 계열입니다.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런 이스트 계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모든 기준이 대학의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3학기에서 6학기까지 수강 신청을 하고 학생들은 개인별 시간표입니다.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강 시간이 있어서 뭐 학습실에 있거나 학술 정보관에 있거나 그러고 강의실 찾아다니느라 바쁩니다. 중간에 10분 동안 이 실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주로 이제 2시간 이상인 과목들은 다 블록 수업으로 연강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타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학교에. 예, 학교에 그 종소리 되게 사실 정겨운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8시 40분부터 조회 시작해서 종례까지 4시 40분까지 있고 4시 40분 이후에는 보강, 뭐 특강, 방과후, 행사, 자율동아리 굉장히 바쁘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들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하고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먼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평가를 먼저 그냥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그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많이 일반고랑은 같겠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AP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거는 저희는 모든 과목이 다 100% 논술형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하나도 없고요.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 현재는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인데 가끔 AP 과목은 대학의 요구에 따라 상대평가를 하기도 하고, 모든 성적은 대학처럼 A+, A0, A- 이렇게 해서 F까지 이렇게 학점으로 성적이 나갑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과목에 따라 50분 시험도 있고 60분, 90분, 120분 이렇게 시험 시간도 다양합니다. 그 수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준비하다가 그냥 수업에 뭐 물론 화면 같은 거 그냥 어쨌든 이제 학생들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안 찍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들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요. 학생들 사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준비할 때 되게 고민했어요. 다 블러처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도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보여드리기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 전에 사진하기 전에 과연 수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학생이 느끼는 입장하고 교사가 느끼는 입장이 어떨까를 이제 해보면서 그냥 친한 학생 한두 명한테만 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은 재밌다.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이 되게 흥미롭거든요. 아이들이랑 있다 보면. 그리고 학생들은 정말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토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토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인 저는 진짜 어쩔 땐 낄 틈이 없습니다. 저를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할 게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제도 있고, 발표도 있고, 실험도 있고.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1학년인데 기숙사에서 그 시간에 못 나가게 하니까 방 안에서 5시 반에 일어나서 과제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하느라고 바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은 정말 미리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시켜야 되니까 미리 준비할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말 끊임없는 질문과 꼬리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계속 질문이 있다 보니까 제가 낄 틈이 없고, 근데 정말 좋은 거는 교사 입장에서 정말 함께 배웁니다.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심하던 내용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가끔 질문하거나 또 준비하고 이런 거 발표 보면 더 준비했어야 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심화된 질문들, 얘는 이걸 언제 봤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질문들과 그러한 발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나 빼고 다 똑똑한 것 같다고 합니다. 하면 저 빼고 다 똑똑한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너도 똑똑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들 스스로의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감정과 그리고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실제 수업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교사인 저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실험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들이 사실 실험 수업이 되게 많고, 이 수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하시다가 뭐 자료로도 쓰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진을 많이 남겨주셔서 사실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 금방금방 이제 사진 찍어서 사진 있으신 거 보내주시기도 하고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라생지 수업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 실험들 보실 수 있고, 또 음악미술 수업하는 장면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학생들이 그러는데, 음악미술 수업도 너무 열심히 해요. 애들이 저도 이것도 열심히 하려니까 너무 할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체육 수업, 이런 수업 장면들 보시면
학교가 정말 활발하게 학생들이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장면은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찍었는데요. 무슨 수업하는 것 같으세요? 무슨 수업하는 것 같으세요? 네. 뭔 내용,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저희 수학 선생님들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끝나고 딱 지나가다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올해 새로 오신 선생님이신데 새로 오신 선생님이 학생들과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러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냐면 끝나면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할 때 또 다른 애가 또 나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선생님 옆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질문하고 토론해요. 어느 순간 나한테 질문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계속 얘기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뭔가 좀 뻘쭘하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장면입니다. 듣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안내해 주면 또 아이들이 네 그렇군요 하고 또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면 쉬는 시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령이 생겨서 다음번에 수업 있고 그러면 적당히 자 너희들끼리 해결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딱 잡혀가지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들은 정말 이러니까 물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이런 장면들이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도 저러는데 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정도로 학생들이 정말 이 수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경기과학부에서 이제 또 질문 중에 그럼 다른 영재고와 차별된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재고는 다 굉장히 영재 학생들을 이제 뽑고 하기 때문에 다 너무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교과, 연구, 특별활동 이게 사실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차이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점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교의 가장 강점은 이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초 할인, 심화 할인, 졸업 논문, 현장 연구 이렇게 있는데요. 본교의 활동들을 잘 보면 연구 중심 교육 과정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왜냐하면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기초 체력을 잔뜩 기르고 진짜 연구가 특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나 특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취미를 또는 특기까지 발전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은 1, 2, 3학년을 5학기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연구 1, 2, 3, 4와 졸업 논문을 하는데요. 1학년 과정을 기초 R&D를 하고 2학년 과정을 심화 R&D, 3학년 과정을 졸업 논문, 거기에 현장 연구까지 합니다. 기초 R&D는 매주 화요일에 1학년 학생들 시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7교시 그리고 연구의 날이 운영되고요. 연구팀이 한 팀이 2에서 3인으로 구성되고 지도교사가 있고 한 지도교사는 2개의 팀 정도를 주로 담당을 합니다. 1학년 때는 연구진행 과정의 이해와 기초적인 연구 방법을 습득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1, 2학기가 모든 우리가 15차시를 하거든요. 15주차를 하는데 15주차에 해당하는 모든 커리큘럼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심화 R&D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5에서 7교시 연구의 날 하는데 연구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2학년 때는 주로 이 자문위원들, 주로 이제 주변 대학의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같이 연구 지도팀에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졸업 논문을 이제 또 학생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2년간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졸업 논문을 합니다. 한 학생이 이제 일주일에 2시간 정도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지도 선생님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해서 마지막에 구두 발표와 심사해서 마지막에 인준까지 받아야 그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기초 심화 졸업 논문에 이어지게끔 학생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게끔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얼마나 할까라고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따 투어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하는 굉장히 그 아이들이 해놓은 그 내용들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의 기본 바탕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LT와 같은 A레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아무래도 최신 연구 동향이나 실제적인 연구 과제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화학, 생지,
그 다음에 수학, 정보, 여기에 각종 전문, 유명한 강사님들, 교수님들 모셔다가 학생들에게 연구 동향 같은 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회에 가까운 거의 그런 ALT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연구하는 걸 떠나서 이제 외부로도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창의 R&E가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와 같이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5팀이 신청을 해서 창의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했고요. 시상도 받고 학술지 논문도 게재되고 글로벌 교류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학회나 이런 발표 보시면 한국정보통신학교, 학회, 정보과학회 다 우리나라에 정말 기초과학 그다음에 응용과학을 이끄는 수없이 많은 유명한 학회들, 대표하는 학회들에 가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랩투어 랩 인턴십이 있어서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외부 전문가와 활동하는 이러한 현장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들은 교내에서 이제 R&D 하면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이게 주차에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본인들이 연구한 걸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와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쓰고 또 다른 연구들도 구경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시상도 보여드리겠지만 휴먼테크 시상과 각종 외부에 있는 발표회 가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본교에는 국제까지도 나가서 현장 연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본교 2학년 학생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예방학 중에 2주로 갑니다. 저희가 이걸 현장 연구를 하면 보통 그 학교에서 해외로 얘기하면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해외 문화체험이라고 붙습니다. 근데 저희는 해외 문화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캠프에 참석을 합니다. 그 대학에서 준비한 캠프에. 그래서 미시건대, 미시건 공과대, 클램슨대에 가서 현장 연구 2학점을 받을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1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건 공과대에서 이와 같이 컴퓨터공학 그리고 재료공학, 기계공학과 같은 이런 과목으로 거기에서 캠프에 실제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광 다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들 저희가 한 길게는 이제 좀 그 학교마다 다릅니다. 세개 학교의 일정에 이제 아이들이 다 따로따로 가거든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럼 그게 이제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7일 이상을 다 캠프에 참석합니다. 두 번째 클럼슨 대학도 법의학, 생명공학 그 대학에서 이제 주관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있고 미시건 대학에서도 수학, 법의학, 수학 이런 과목들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싱가포르 NJC 내셔널 주니어 컬리지에서 거기 학생들 이제 교류를 하는데 1학년 학생들이 갑니다. 그래서 8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4월에서 11월 사이 이루어지는데요. 7월에는 이제 NJC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NJC에서 2학기 중에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교류가 아니라 와서 모라스 청문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2명 시작을 줘서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까지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할 때 이와 같은 선발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 학생들과 저희 가서 했던 사진들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온라인 글로벌 프론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동계방학 중에 있고요. 클램슨 대학하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제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저희가 또 학생들 지원을 받아서 이와 같이 보시는 이러한 강좌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수목금에요. 4월 2, 3, 4일에 3개 학년이 모두 다 보통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소풍? 근데 소풍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특별활동으로 가는데요. 저희는 수학여행이다 소풍이 아니라 실제 가서 아이들이 거기에 과제에 맞춰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도 쓰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탐색인데 실제 다음 주에 가는 그 기업과 이것들 다 보여드리는데요. 카이스트, 네이버, 넥슨, 삼성바동차 여기랑 다 지금 얘기가 돼서 학생들이 여기 이제 기업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 방문을 합니다. 1학년 학생들이 가고요. 2학년은 자연탐사라고 보통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로 갔고 올해는 이제 강원도로 가서 자연탐사를 합니다.
실제 자연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3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백두산을 갔어요. 그래서 백두산 여기 천지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네, 역사 탐방으로 해서 3학년 학생들도 이와 같이 이제 다음 주에 다 가는데 매년 3개 학년이 같이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현장 연구로 학생들이 네, 다 연구를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동아리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동아리에서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동아리들이 다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입니다. 교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본인들이 연구하고 싶은,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거의 이제 자연 그리고 공학 이쪽 계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준비한 이 동아리들을 이제 지도교사들이 물론 있지만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이제 동아리 발표 서울대제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연공학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인문소양은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우마니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드는 네, 인문학 콘서트, 작은 뭐 음악회, 인문학 ALP. 그런데 이게 그냥 행사가 사실은 이게 한 번에 단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긴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네, 준비하고 해서 책 읽고, 또한 ALP 오면 듣고, 또 인문학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네, 계속 응축돼서 이날 발표를 하는, 제가 사진만 보여드렸지 여기에 굉장히 아이들의 그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독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독서 멘토링 발표 클럽, 그래서 교사 한 명당 학생 4에서 6명의 팀을 이뤄서 몰입 독서, 그리고 북 콘서트. 그래서 북 콘서트 할 때도 정말 유명한 저자분들, 작가분들 모셔서 북 콘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양과목도 이제 아까 뭐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교양을 위해서도 아이들이 하는데요. 그 중에 사례로 하나 보여드리면 작년 2학기 때 지식재산 일반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양 수업인데 외부 강사로 특허법률사무소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작년 한 학기에 수업을 했는데요. 그 한 학기 수업하는 동안 저희가 수강생이 91명인데 조편성에서 31개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다 31개의 공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양 수업 하나하나도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본인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결과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성과가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성과를 보여드리는데 네, 갑자기 이런 뭔가 정량적인 성과가 바로 나올 줄 아셨죠. 네. 저희 학생들은 창조인, 도저인 글로벌 소양인으로 정말 이 학교에서 성장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재 학생들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미 만들어진 영재라고 해서 제자리에 멈춰 있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 경기과학고 이제 영재성, 이게 영재고 다 모여서 그 영재성 검사 문항을 다 이제 저희가 평가를 받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경기과거의 영재성 검사 문항은 계속 성장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함을 이 문항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정말 성장하는 학생들, 네, 이게 큰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과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교회 수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네, 여기처럼 저희가 휴먼테크 논문 대상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상입니다. 삼성에서 운영하는 13년에서 15년은 또는인데 16년에서 24년은 엔드입니다. 최다 수상이고 최다 제출입니다. 동시 수상에서 저희가 계속 삼성 휴먼테크의 논문 대상을 계속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0여 개의 국내 국제 대회에 이와 같이 뭐 금메달 동상, 저희 올림피아드도 생명과학 올림피아드도 금메달 땄고,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 금메달 땄고, 이렇게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내역들입니다. 이 정도로 이게 십몇 년간 계속해서 정말 좋은 성과들로 저희 학교가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작년 재학생 기준입니다. 재학생은 최종 합격이고요. 물론 중복 합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입니다. 서울대 71명, 카이스트 78명, 디지스트 7명, 지스트 8명, 유니스트 9명, 포스텍 10명, 켄텍 3명, 연대 81명, 고대 36명, 성균관대 12명. 여기에 의대를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2명은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연대 쓰고 저희는 의대 가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2명. 그 다음에 한양대 23명, 서강대, 건국대, 수의대 5명 있는데요. 또한 특별하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에도 1명, 그 다음에 MIT에도 1명이 이렇게 작년 재학생들만 이와 같은 성과를 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학교 소개하면서 학교 자랑을 좀 하래요. 그래서 자랑을 뭘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 자랑일 수 있는데 그럼 최고의 자랑이 뭘까를 고민해서 이 자랑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학교 급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다가 생각하면서 느끼게 된 게 있습니다. 저희 정말 맛있게 영양 챙겨주시는 조리사님들, 그리고 저희 정말 학교 깨끗하게 유지시켜주시는 실무사님들, 그리고 정말 저희 편하게 해주시는 이 시설 전무관님들, 그리고 아이들 기숙사 책임져주시는 생활관님, 그리고 실험연구원 선생님들, 학교 살림도 맡아주시는 행정실, 그리고 저희 교장교감생님,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학교를 빛내고 있는 졸업생들, 그리고 저희 신뢰해 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경기과학부의 자랑.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기과학부의 사람들이 자랑입니다. 경기과학부에 희망하는 우리 여러분도 모두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